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주제로 저출산 얘기로 쭉 얘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저출산 진짜 원인은 뭐냐 하는 것을 제가 주말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역설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걸쳐서 여성 정책을 여가부까지 만들어서 여성부까지 만들어서 이 여성부가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뭐 소말리아인가 뭐 아프리카에 누가 있고 여성부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여성부를 만들어 가지고 소위 페미부라는 욕에 가까운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여성 정책을 굉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정책이 안 따라오는 부서나 이런 데 대해서는 남성 편향적이다, 남성 우월적이다 하고 온갖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퍼부으면서 수많은 여성 정책을 폈고 저는 그 여성 정책이 엄청나게 성공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여성 정책의 성공이 어떤 종류의 블랙박스를 거치고 저출산으로 나온 거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여성 정책이 성공한 거다. 그래서 그 여성 정책이 성공한 것이 2030 세대의 남녀 관계를 적대적으로 바꾸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20대 여성은 전적으로 민주당 편이고 20대 남성은 거의 전적이라고 할 만큼 국힘당이나 이 보수 쪽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성 정책 자체가 진보적 아젠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성 정책 또는 페미니즘 자체가 진보적 아젠다라고 보고 20대 또는 30대 남성들이 조직적으로 지금 반발하고 있고 정말 그 반발이 이제는 한계까지 왔다. 넌 주장에 저는 일리가 있다고 느낍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여성의 출세 욕구를 자극하고 여성에 대한 어마어마한 지원과 할당, 우대 정책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로서는 출산 욕구보다도 출세 욕구, 말하자면 자기 실현에 대한 욕구가 압도하고 있는 것. 여성의 출세 욕구가 출산 욕구를 압도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25세, 29세 맞벌이 가구의 36%가 무자식이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성 할당제가 얼마나 되냐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성 할당제를 한번 쳐볼게요. 여성 할당제 사례, 나무위키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사례 및 역사, 여성 국회의원 비례대표 할당제, 국회 남녀 동수제까지 의논하고 있다 그래요. 국회의원을 남녀 동수로 하자. 야, 그 국회의원 절반은 여자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논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공무원 시험에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가 있다고 합니다. 여성임원 할당제, 국공립대학교 여성교수 할당제, 교원징계위원회 남녀 동수로 하자. 여성장관이나 재판관도 할당제로 하자. 여경을 채용할 때 몇 명까지는 무조건 여경을 채용한다는 할당제를 하자. 여자대학교, 대학원 입시, 여성광부를 채용하는 건 하지 마라. 여성 할당제가 쭉 나옵니다. 여성 비례대표 할당제, 지금 일본은 무조건 여자가 하죠. 국회 남녀 동수제로 하자. 공무원 시험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죄송합니다. 저 이런 거 잘 몰랐거든요. 여성 우대 제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 2차 시험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때 3차 시험의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해라? 여자에게 우대를 해라. 야, 이거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 등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를 위하여 각 기관의 연도별 임용 목표 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라. 어느 나라냐 이게 도대체가. 깜짝 놀랐습니다. 국회의원, 여성장관, 재판관, 공무원, 기업, 여대의 존재, 여군은 아예 부사관과 장교, 그 다음에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우대제, 할당제 말고 여성을 추천하면 보조금을 준다, 채용이나 공모전 등의 여성 가점을 준다, 각종 연구사업을 할 때
참여 인력 중에 여성의 비율에 따라서 가점을 준다. 이거는 2022년 9월 달에 폐지되었다 그래요. 도저히 이래 갖고는 연구 프로젝트 자체가 진행이 안 된다. 여자가 없다. 뭐 이런 거겠죠. 여성기업 지원법, 여자가 사장이면은 가점을 준다. 이래 가지고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막 전부 여자로, 자기 마누라로, 부인으로 서류를 다 바꿔 가지고 등록을 하고 이랬다 그래요. 남녀 역차별, 남자만 지는 의무 이런 것도 있다 그래요. 그걸 어떡해요? 군대 가는 거. 근데 군대 갔다 와도 가산점도 없어지고 공무원 호봉이나 경력에 반영하는 것도 없어지고. 그럼 뭐냐? 군대 갔다 온 거는 완전히 그냥 헛수고다. 당직, 숙직, 특권 등에 여성은 안 하고 경찰, 소방 등에도 출동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남자고. 이 사진이 재밌어요. 여자는 수갑을 들고 구경만 하고 있고 남자 순경이 엎드려서 고생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 말이 한때 유행했죠. 이 경찰 문제 때문에. 남자만 지는 의무들도 있다 그래요. 성 관련 무고죄 유죄 추정의 원칙. 유죄 추정이라니 참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다. 곰탕집 사건, 배우 이진욱 사건, 가수 김원국 사건, 성 관련 무고죄 유죄 추정의 원칙. 무죄 추정이 아닙니다. 남존여비의 정근대 남성의 의무는 그대로 이어지고 여성은 완전히 달라지고. 남자가 뭐 그래? 남자가 되어가지고 더치페이 연애할 때 남자가 돈 내야 되지. 군대도 남자만 갑니다. 제가 놀랐어요. 야, 이렇게 하니까 20대 남성, 30대 남성들이 분노하게 되어 있구나. 한 언론사의 자료를 여기 올려봤습니다. 연애를 애초부터 연애를 안 한다. 적당한 상대가 없다. 여성 88.7. 혼자가 좋다. 남자는 70%, 여자는 82%. 원래 여자가 이 혼자는 잘 안 하거든요. 여성의 성격이 원래 소셜하고 남자들이 그 사냥 본능이 있어가지고 남자들이 혼자 있기를 좋아하죠. 근데 우리나라 여자는 여자들이 혼자 있기를 좋아해요. 혼자의 자유로움이 좋다. 82. 다른 취미나 친구와의 만남이 재미있어서 여자는 66, 남자는 55. 아마 반려동물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개 키우고 이런 거. 개나 고양이 키우는 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개나 고양이 때문에 애를 낳지 않겠습니다만은, 개나 고양이가 있으면은 그야말로 반려견이죠. 애완동물 이러면 요즘 안 된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필요성을 못 느껴서. 남자는 43, 여자는 61. 이성교제 필요 없다. 여성은 61%, 남자는 43%. 제가 참 이런 말을 씁니다. 1차원적 인간이라고. 1차원적 인간은 마르쿠제라는 사람의 개념입니다. 물론 마르쿠제는 이 1차원적 인간이라는 게 책 제목이기도 하고 좌파는 무조건 봐야 하는 책인데 우리나라 좌파들도 공부 안 해요. 1차원적 인간 책이 우리나라에서 절판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좌파인데도 1차원적 인간을 안 읽었다고 하는 분들은 가짜 좌파입니다. 우리나라 좌파들 중에 1차원적 인간 안 읽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1차원적 인간이라는 게 뭐냐면 소위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형태의 인간 이렇게 정의됩니다. 자본주의가 만드는 예를 들어서 명품에 열광을 한다든가 조작된 인간,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형태의 인간, 자본주의가 그런 형태의 인간을 만들어낸다. 자본주의 상품화된 인간,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중시하는 인간, 남들에게 보여지는 인간,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가, 인스타그램 이런 거죠. 인스타가 뭐 완전히 그런 겁니다. 자기가 맛있게 먹는 거 인스타에 탁 올리고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 그 인스타 보다 보면은 자기 혼자 바보 같아요. 자기 혼자 인생을 즐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보여지는 인간, 뭐, 김건희 얼굴 다 떠두고 치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명품 백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1차원적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온갖 형태의 총집합이 여성은 결혼을 안 한다. 남자도 남자는 아예 법적으로 여자에게 추근되지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 프랑스에 저 기억이 납니다. 이 프랑스에 보면은
프랑스의 어떤 코미디언이 우리에게 추근될 자유를 달라 뭐 이렇게 해서 TV에서 한번 캠페인을 한 적이 있는데, 물론 재미나게 얘기를 하면서 한 겁니다. 근데 우리 남자에게 이 추근될 자유를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저는 참 그 말이 맞는 거다 이렇게. 남녀 갈등에 대해서 82년생 김지영의 피해의식이 내재화된다. 그것을 보상해 주려는 스위트한 꼰대들은 스위트한 척하는 거죠. 내면은 안 그러면서 82년생 김지영들에게 맞아 하고 개저씨들, 이 아저씨를 이렇게 써줘 아마. 누가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개저씨들이 사실은 꼰대이면서도 그것을 보상해 주려는 듯 하면서 계속해서 여성 장치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치인들의 지원을 등에 업고 목소리를 키우는 여성시민단체, 페미드, 남성성 자체를 부정하는 현실, 이런 것들이 저출산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미디어들은 교묘한 그 세뇌를 하죠. 포궁이니 뭐 저출생이니 독박이 육아니 뭐 부모님이 아니라 모부님, 부모가 아니라 모부. 요즘은 그 뭐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들도 막 잘 나가는 싱글들만 부른대요. 혼자 사는 게 좋은. 근데 거기도 이제 각종 말하자면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수많은 우대장치, 할당제도, 지원제도 이런 것들이 여성들에게 사회 진출과 출세에 대한 사회 더 진출에, 더 출세 이런 굉장한 그 역할을 만들어내는 거죠. 집값도 있겠죠. 근데 집값만은 아닙니다. 예. 집값만은 아닙니다. 옛날에 집값이 뭐 쌀 때 예를 들어서 저만 해도 반지하에서 출발했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죠. 당연히. 지금은 뭐 강남에 조그만 아파트라도 아파트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집이 있어야 됩니다. 전세도 안 됩니다. 오히려 강남에 집이 있으면 나 혼자 산다 족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산다 족은 족대로, 맞벌이인 부부들은 그들대로, 특히나 여성들은 굉장히 높은 사회적 성취에 대한 매몰이 있죠.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우대까지 주고 할당까지 해주는데 지금 뭔가 성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 우대 제도를 주면 줄수록 더 성취 의욕이 자극되는 거예요. 자기 개발 의지가 자극되는 거죠. 그게 자식 안 낳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저출산 문제는 낳는다고 해도 고령 출산이 되고 결국 그동안의 여성 보호 정책이 젊은 남성과 여성을 적대적 관계로 만들고 그 여성 보호 정책이 출산보다는 출세, 자기 실현, 저출산은 그 결과다. 모른 척 하지 마라. 하는 얘기로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